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릴게요. 학술상관왕 조노욱 한국산학연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시상관왕 최용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추석 연휴 이후에도 정치는 상당히 더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우리 그 정치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명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원한 맞수라고 해야 될지 핵인싸라고 해야 될지 그런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그 이후로는 다시 또 올라갔더라고요. 또 올라간 게 30%?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좀 낮은 거, 이거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30%대였다가 최근에 20%대 중반대 했다가 요번에 한번 20%를 딱 찍어버렸잖아요. 앞에 이자로서는 마지막 2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다 10%대 가는 거 아니냐 기대 또는 우려. 그렇죠.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20 딱 찍었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나 하고. 그 음식점도요. 네. 리뷰가 2.0 아래면 식당 폐업이에요. 그러다가 그 정도 되죠. 네. 5.0 근데 8점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롤 모델이 이순신 장군 같아. 이순신. 나에겐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나에겐 아직 20%의 지지율이 남아 있습니다. 참. 여론조사 일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하던데 그게 그런 건가요? 저기나 아직 남았다. 12%까지는 견디겠다. 견디겠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봐요. 20% 우습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의 성격을 보면 위기의식이나 문제의식, 책임의식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12%까지 떨어져도 전혀 위기의식, 책임의식 갖지 않으실 것 같아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는 좀 그거랑은 다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가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면 100점 만점에 20점. 또는 더 내려가 그러면은 진짜 최악이죠. 긴장하지 않을까요? 15개에서 이 정도 아주 최악의 식당인데 지금 20%대는 역대 민주화 이후에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정상기 그러니까 평상시에 20% 찍은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물론 사건 사고 터지고 말년에 이렇게 다 10% 떨어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지만 87년 민주화 이후로 평상시에 20% 찍었던 건 최초 대통령이라기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이란 그런 닉네임이 붙어도 할 말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보수, 중도, 진보에서 30% 중반 이렇게 낮에 분배를 하고 있다. 근데 20% 나왔다는 얘기는 보수층도 이미 등을 돌렸다. 실제 마지막 고려였던 70대도 부정평가가 더 많고 TK 지역도 부정평가가 이번에 더 많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보수층도 등을 돌렸다는 거. 그러면 앞으로 어떨까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그 명태균 씨 그 의혹도 나오고 그래서 그게 누구는 이장섭 전 의원 저랑 여기서 얘기할 때는 20%나 30%나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얘기는 하던데 앞으로 지지율은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등락을 하겠지만 결국 10%대 찍을 것 같아요. 12%까지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냐? 윤석열 부부가 변하냐? 저는 절대 안 변할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비윤계잖아요. 반 윤석열파 국힘 내에 반 윤석열 파인데 과거로 비춰보면 20% 정도까지 내려갔다 정권 말기에 그러면은 탈당 요구하죠. 여당에서 오히려.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김영삼 다 탈당했거든요. 박근혜는 제명까지 당했어요. 그런데 과연 비윤계가 과연 움직일까? 10%대 찍었다고? 저는 비윤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윤석열이 보복이 두렵고 그 다음에 또 옛날에 없던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극단의 세력들. 극우 유튜버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비윤계로서 윤석열을 공격한다? 그럼 난리 나지 걔네들이. 그럼 감당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윤계도 그냥 지켜만 볼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 살면서 이렇게 부창부수로 합심해서 지지율을 하락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부부 난 처음 봐. 네? 그리고 세상에 명품백 사과도 없이 마포대교 가갖고 춤추고 계시고. 근데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새벽 기도 다니는데 당신 새벽 기도까지 다니면서 어떻게 목사한테 디올백 하나 못 받아오냐? 그나마 우리 국민한테 다행은 자녀가 없다는 거. 멍멍이 댕댕이밖에 없다는 거. 댕댕이가 사고 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 경제활동의 주축이 사실 40대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의 지지율이 지금 8%예요.
아, 그렇습니까? 8%, 40대 지지율이 8%고 지금 의료 대란,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60대도 완전히 돌아섰고 70대도 의료 대란 때문에 등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뭐 의사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네, 일단 네. 불편하고 네, 그러니까요. 만약에 네. 응급 상황이 닥치면 누가 죽을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걸 이제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번 추석에도 정부 보름달 보면서 그거 했지 않습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맞아요. 걱정 많이 되더라고요. 교통사고라도 나면. 전 계층에서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거를 다 마음속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말이죠. 그 오늘 29일 이번 주에 그 청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연사들이 쭉 있잖아요. 눈에 띄는 사람이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한 번도 청주에서 뭐 이런 거 할 때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본 적이 없어요. 양문석 의원이 나오고 뭐 안진걸 소장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유는 뭡니까? 아니 저기 그거는 제가 그쪽에 그 시민단체들 제가 관여해서 아는데 네. 양문석 안 와요. 안 옵니까? 네, 왜냐면 이제 양문석 의원 같은 경우 지금 땅 사러 저기 그거 뭐 그거 하러 때문에 그거 하기 거기 바빠서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산 아파트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는데 네. 지금 8개월 사이에 10억 올랐어요. 8개월 서울에? 사이에 서울에. 예. 아. 지금 이렇게 그거 하느라고 여기 못 와요 이분. 그러니까 누구를 뭐 탄핵할 처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탄핵당할 처지인데 그 다음에 정말 저희도 민주당이지만 계엄령 계속 지금 확대하는 사람, 또 살인자라고 떠드는 사람,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 이거 민주당 정권 잡는데 최대 적군입니다. 네? 아, 그럼 이번에 양문석 의원은 안 온다? 안 와요, 안 오고. 국회의원이 온다 그래서 이게 뭐지? 어떤 의미가 있었는데. 아니 거기 지금 또 집 보러 다니기 바쁘다니까. 근데 뭐 민주당 내에서 탄핵 분위기 계속 띄우는 건 맞잖아요. 네, 그거는 맞는데 이제 계엄령 갖고 또 뭐 서울에 뭐 어쩌고 지금 법령 만든다 그러는데 제가 그거 보고 야 진짜 한심해서 말이 안 나와. 이건 정권을 안 찾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 뭐 누구죠? 임종석 전 실장 너 두 국가론 그 얘기하고 김민석 최고위원도 굉장히 뭐 말을 많이 하던데 지금 왜 그런가요? 이게 탄핵 얘기가 핵심인데 탄핵 분위기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뭐 실질적으로 뭐 직무상의 중대 유법행위가 있어 탄핵이 없지. 정도가 되냐? 헌재의 몫이잖아요. 네. 그걸 빼놓고 그럼 절차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제조기원에 우리나라는 국회가 소출을 하잖아요. 제조기원 3분의 2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부권 행사한 거 재의결하는데 3분의 2도 못 출석 3분의 2인데 그것도 못 채우잖아요. 그 상태에서 과연 탄핵 소추가 될 거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있죠. 반대편도 호응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나라당하고 새천민주당이 합작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 비박들이 나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고 지금 비윤들이 나서지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 의미에도 민주당은 계속 탄핵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추가 자료로다가 좀 막말까지 섞어가면서 탄핵 띄우고 있는데 그거는 한 3가지 정도 같아요. 그냥 윤석열한테 나쁜 이미지, 탄핵을 할 만큼 진짜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대통령 이미지를 지속시키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대비겠죠. 혹시나 또 비윤계가 갑자기 반발을 해서 치고 나왔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찐명 의원들이나 그 명의병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그런 분들로서는 지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네. 이걸 막는 방법은 뭐 몇 가지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방법은 대선을 조기 하는 거예요. 조기 대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아무튼 지금 29일도 하고 두 단체가 있는데 여기 저희 민주당 시민단체가 10월 13일에 똑같이 합니다. 청주서? 예, 그 장소에서 똑같은 강연자 최재형 목사님 오세요? 사람들은 더 많이 몰릴 것 같습니까? 글쎄 뭐 비슷한 규모로 모일 거야. 29일이나 13일이나 10월 13일인데 최재형 목사님 오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할 소리 저녁 내야 되는 그런데 디올백 목사님? 네, 디올백 목사님 왜 우리 집사람 안 주냐고. 그리고 사실 지금 촛불을 하는 의미가 그런 것 같아. 탄핵이라는 게 사실 영어 단어로 임피치먼트거든요. 임피치라는 게 복숭아거든. 복숭아라는 게 싫다는 표시를 그때 했던 걸 복숭아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싫다는 표시를 촛불로 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다면 정말 12%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좀 각성했으면 좋겠어. 윤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운명에 대해서 정치 지도자 2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탄핵될 운명인가? 이거는 이제 토커님들이 보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긴 한데. 아니 심적으로는 탄핵인데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 같다.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힘 내 반발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들도 극우 세력이 무서워요. 극우 유튜버나 이런 그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역공 맞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본인들 공멸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 옛날에 공멸했잖아요. 아, 그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민주당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일부 국힘이 협조한다 그런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유튜버의 80% 정도는 극우 쪽입니다. 우쪽, 그리고 이제 20%가 이제 좌쪽인데 양쪽 다 무서운 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집단 폭력이에요. 이 양쪽 집단이. 이쪽도. 예?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극단적인 이 두 집단, 이제 좌쪽이나 우쪽이나 이것 때문에 우리 정말 불행한 거예요, 지금. 김두관도 그랬었고 네. 정봉주도 그랬었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반명 비명 얘기했다가 개박살 나잖아요. 무서워서 좀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으로 탄핵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맞서라고 해야 되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2년을 때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과언이 아니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선고는 어떻게 될 건지도 좀 예상해 주시고 검사해서 보셨잖아요. 요건에 대해서 2년 때리는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선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기 때문에 2년이 법정 최고형이거든요. 네. 높다고 하긴 좀 그래요. 대통령 선거 때서의 거라. 그렇기 때문에 높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과연 이제 혐의는 두 가지에 크게 보면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시절에 몰랐다,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경기도 국감장에서 백현동 사건은 국토부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제가 법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안다 모른다라는 거 있잖아요. 네. 고 김문기 씨를 알았냐 몰랐냐 그것도 시장 재직 시절에 그 모른다라는 표현은 여러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친하지 않았다, 기억나지 않는다, 알고는 있지만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유무죄 따진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국감장에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백현동 문제는 네. 국토부에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감장에서 발언까지도 대선과 연결시켜서 만약에 이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이나 검찰총장 이후에 발언했던 거 다 거짓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것도 다 대선과 연결시켜서 대선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모든 발언을 대선 선거와 연결시켜서 공선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한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그리고 거거든요. 암만 검찰이 구형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기소할 권한이 있다 그래도 이게 할 말입니까?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는 이런 식으로 희롱합니까? 예? 법정에서 그런 법정에서? 말을 하면 있을 수가 없는 소리죠. 야당 대표를 암만 그래도 그럼 변호사님은 이게 유무죄가 먼저 나오겠네요? 아니 유죄인지 무죄인지 중요하겠네요? 그간의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네. 봐요. 개인적으로 유죄? 저는 무죄라고 판단을 하지만 아하. 지금 재판부에서는 유죄로 선고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이제 법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네. 중도를 취할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은 이제 구형을 갖다가 이제 2년 때렸는데 이쪽에서는 아마 그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는 그런 벌금형 정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완충으로 양쪽 눈치 보면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재판부가. 100만 원 이하로. 아니요, 100만 원 이상으로 갈 것 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대선이기 때문에 벌금 선고하기는 힘들어요. 판이 너무 큰 판이거든요. 오. 그렇죠. 그럼 막 무죄 제가 아까 아니면 아니, 무죄로는- 징역형이다? 그렇죠. 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벌금형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징역 2년 구형 자체를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문제 삼으면 안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뭐 판이 큰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벌금 타협점 찾기는 힘들 거예요. 답답다. 하여튼 그래도 네. 되게 궁금했는데 역시 그 전직 검사님 그리고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될지가 좀 판이 예상되니까 더 중요한 거는 좋으네요. 유죄 선고만큼 중요한 게 이제 대선 전에 확정 여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네. 2년 반 정도 남았는데 대체 이 법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심이 2년 걸렸어. 2년 조금 더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은 재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쳐도 2년은 안 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에 확정될 확률이 높다. 대부분의 법률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저 같으면 저기 다음 대선 전까지 결과 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법원 쪽에 있다 그래도 괜히 거기 껴가지고 뭐하러 그래요? 저도 그렇게 봐요. 법률가는 대부분 그렇게 보는데 고법에서 선고를 고의적으로 연기를 하거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시켜서 오래 시간을 끌거나 그럴 확률. 법원도 사법부도 되게 정치적이거든요. 엄청나게 정치적이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할 확률도 높고 옛날에 김태종 검찰총장이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 비자금인가 수사 안 해버렸잖아요. 대선 이유로 넘겼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치적 판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확률도 높고 특히 한 1년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집회, 반대 집회거나 탄핵 분위기거나 이런 거 막 국힘 내 반발이나 이 변동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따라서 지연시키거나 파기하거나 뭐 이런 확률도 있고. 아니 공직선거법인데도 벌써 2년 넘게 하잖아요. 1심도. 아니 그래서 다음 질문 별 의미가 없는 게 뭐 남아있는 재판도 한 4개나 된다면서요. 또 이제 시작한 것도 있고 하면 지금 이제 구형된 게 있으니 나머지 4개는 언제 끝날지도 4개는 모르고.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과 백현동, 뭐 성남FC 문제,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문제로 이 4가지인데 뒤에 두 개는 아직도 뭐 앞으로도 한 5년 걸려요. 그건 끝났고 위증교사의 문제인데 위증교사는 좀 문제가 뭐냐면 검사 사칭 사건에서 내가 누명을 옛날에 처벌받은 적 있잖아요. 검사 사칭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가 누명을 썼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했는데 거기로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한테 위증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사건이 그냥 근간 사건이 아니라 곁다리. 뭐 저기 허위사실 공표. 거기다가 또 증인, 교사, 곁다리에 곁다리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저기 변호사님 말씀처럼 사실 지난번 대선은 지는 쪽이 빵 가는 게임이었거든. 그잖아요. 이게 5년 연장돼서 다음번 똑같아요. 다음번에 지는 쪽이 빵 가. 이게. 아니 저도 윤석열 대통령 빵 갈 것 같은데. 네. 지는 쪽이 빵 가. 이겨도 이게 그쪽 땅이 이겨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노태우가 저기 전두환 하듯이. 이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서 금고 이상 집행유예 이상 선고돼야지만 박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곁다리의 곁다리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타협점도 가능한 사건이죠. 아니 저기 빵 가면 저기 사식노 주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일단 재판 시작한 거 안 한 건 빼고 중요한 건 이제 공직선거법 2가지가 제일 그렇죠. 빠르고 크잖아요. 그래도 100만 원 이상이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여기 건에 대해서는 저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문가들이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대선 이전에 확정될 시간적으로 본다면 법적으로만 본다면 맞아요. 그것이 대선 전에 확정되고 관례상 보면 대선 전에 유죄가 될 것이다. 그렇죠. 아 그거는 일반적인 선거권을 잃을 것이다. 그렇게 되는데 시기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제 이 찐명 의원들이나 명의병들은 어떻게 하냐? 방법은 2가지죠.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시키거나 아니면 대선을 앞당기거나 탄핵으로서 대선을 앞당기거나 2가지인데 이게 2가지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뭐냐면 거기서 윤통을 계속 공격하고 여권이 분열되고 탄핵이 하나 말해더라 막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 봐요. 그러면 재판부도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그러지. 연기를 하지. 아니 거기 왜 끼겠어요? 그 방법밖에 재판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핵되는 점은 2번째라고 쳐도 국민적 인기가 없고 뭐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는 상황이 대통령이 그 상황이 닥치면 여권도 분열되고 하면 재판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선고를 계속 미룰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 찐명들이 노리는 찐명 측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요새 그러니까 뭐 탄핵 얘기하고 뭐 저 계엄령 얘기하고 뭐 이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결과 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과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이재명 쪽이 이겼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유야 무야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그럼 결국은 1심 11월 15일에 선고한다는데 뭐 결정적인 건 아닌 거네요. 그럼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크죠.
그때도 아니, 11월 15일 날 선거에서 피선거권 아니, 박탈되는 선거 나오면 이상한 판사가 있으면 바로 선고해버려요. 아니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 판사가 합의제라고도 하지만 합의제가 3명밖에 안 돼요. 이상한 판사 있으면 있잖아요. 헷갈려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부장판사가 좌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합의제예요. 합의제. 공법은 합의제예요. 3명이 동등하게 하는데 주심에 일단 그런 먼저 기수 조금 높은 사람, 그다음에 기수 뭐 주심 이런 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옛날에는 고법판사가 마음대로 했죠. 혼자 거의 밑에는 배심들을 따라왔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튼 그 지금까지는 어떤 논리도 있었냐면 만만 뒤져도 뭐 안 나오지 않았냐. 근데 이거 이제 센턴스 뭐라 해 선고해갖고 진짜 이게 뭐라 하죠 유죄로 나올 경우는 조금 분위기 바뀔 수는 있어요. 봐 진짜 유죄라고 나오잖아 1심에서. 1심이어도 유죄라 한다면 조금은 데미지는 조금은 있지. 그러면 검사들은 기고만장해지죠. 그 검사들 또 저기 되겠는데? 나도 그 뭐지 타네? 애매한 거 속된 말로 아리까리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소했는데 유죄 나왔어. 그것도 실형 나왔어. 만세 부르죠. 그럼 1심만. 그럼 보너스 나옵니까? 아, 그렇지. 아이고, 그럼 안 원래 줍니까? 또 책임을 안 지지 이제. 원래 또 검을 잡으면 승진할 때 뭐 플러스. 그리고 나서 2심 무죄 나와도 신경도 안 써요. 왜? 1심만 판사 마음이니까 뭐 그런 판사도 있겠지. 뭐 나도 아리까리 했는데. 그럴 수 그, 있지만. 격까지 얘기인데 검사가 이제 기소했어요. 무죄 나온 뭐라고 무죄 해요? 평정을 해요. 점수를 매겨요. 아 검사 그 업무 네, 본인이 명백히 잘못한 거 있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데 법률을 잘못 알아서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낮아지죠. 아니 그거 인사 진짜 고가에 그런 게 있구나. 검을 그거 해결하면 진짜 점수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는데. 큰 건을 하면 큰건 많이 집어넣으면 특수부로 가고 올라간다 그러네. 계급은 올라가지 않는데 특수부 좋은 보직에 보내주고 원하는 보직에 보내주고 변호사님 원하는 뭐였어요? 지역이죠. 현직 있을 때는 뭐 전 어떤 주로 형사였죠. 형사 나올 때쯤에는 저 강력 같은 거. 강력 조폭 그런 거? 그렇죠. 오 그렇구나. 아, 특수부 이런 건 아니고 아유. 중앙지검 이런 거 안 갔습니까? 실력도 없고요. 아니 지금 좀 아니 중앙지검 갈 수 있었는데 예. 저는 싫었어요. 아니 지금 일하기 좀, 싫었어. 아니 지금 좀 저 변호사 그 안 때려주고 이재명 대표 변호했으면 국회의원 했잖아. 하려면 옛날에 그냥 이재명 대표 저기 안 했어요. 아니 뭐 저번에 그 하려면 변호사들 많이 국회의원 되지 않았네? 글쎄. 저는 그렇게 안 기대도 돼요. 그래요? 별 얘기를 다 해. 끝내요. 빨리. 제가 듣기로는 그저 검사 시절에 착한 검사였다고 합니다. 저도 모범 검사상도 받았어요. 아니 그리고 저 피의자들의 인권을 많이 저 이렇게 봐줬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해서 경찰들이 싫어했다며 그래서 잡아놓으면 풀어줘.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검사들은 기소해도 무죄 나와도 1심에서 유죄 나오면 되는 거고 저기도 그래요. 검찰도 경찰도 검사가 받아주면 끝이에요. 무죄나 유무죄 신경 안 써요. 경찰도 바로 다음 단계에서 받아지냐 안 받아지냐가 핵심이지. 아니 오늘 저기 최 변호사님 띄워주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 내는 거야? 아 그러죠. 오늘 뭐 나대시겠죠.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 운명인가? X 나왔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 출마 못할 운명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한다고 봐요. 그것도 X입니까? 그러면 출마한다. 아. 왜냐면 대법정까지는 안 나오잖아. 저는 세목인 세모인데 60% 출마할 수 있죠. 출마할 수 있다. 아. 아니 저기 국힘 시나리오에서 제일 좋은 거는 저기 대법 선거 안 나오고 계속 흠집 내는 거야. 계속 나쁜 놈 만들어놔. 그래놓고 나오면 그래갖고 자기네가 이기면 빵에 집어넣고 이게 그 사람들 시나리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절대 저기 그 대선 전에 결론 안 낼 거예요. 계속 흠집 낼 거예요. 너무 빨리 그 이재명 대표가 낙마해버리면 그렇죠. 안 되지. 타이밍 안 돼. 이분들은 이 국힘이 사실은 우리 진보보다 정권을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타이밍 맞추고 그러는데 더 귀신이야. 진보보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늦으면 더 큰 역풍이 그런 거 잘한다고. 아니 판사들도 힘들겠어요. 근데 요렇게는 이제 그 꽃놀이패를 들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들 뜻대로 될까? 사실은 이런 말씀을 좀 하나 진짜 그 요 시나리오대로 해갖고 한다면 저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게 옛날 우리 아버님이 한 말이 있어요. 권력이나 재력이나 돈이나 내 게 아니래. 잠시 왔다 가는 거래. 근데 내가 마음을 좀 선하게 먹으면 머무는 기간이 길 뿐이래. 요딴 식의 찜뽀 머무면요. 바로 정권 우리가 찾아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의 운명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